순간 고성희의 얼굴에 미소가 싹 사라졌습니다. 지은호가 자신이 준 선물을 내던지고 누군가를 돕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이때 고성희의 진짜 속내가 드러났죠. 친절한 그 미소와 말투는 어디로 가고 짜증 가득한 눈빛과 말을 내뱉었거든요. 사실 고성희가 지은호에게 다가선 이유는 단순한 호의가 아니었습니다. 다 이유가 있었어요. 고성희는 오래전 봉인해둔 산부인과 기록과 신생아 발도장 사본을 꺼내 들었고 지은호와 같은 혈액형 같은 출산일 같은 병원이라는 세 가지 우연을 우연이 아닐 수 있는 증거로 재정리해 뒀었어요. 20해 전 이름을 감춘 산모로 남았던 자신의 과거를 지울 생각이었는데 은호의 이름이 자꾸 눈에 밟히자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지켜보자. 그리고 데려오자. 이게 고성희가 정한 계획의 첫 줄이었습니다. 단 데려오는 방식은 포옹이 아니라 설계였고 설계의 언어는 도움 대신 관리였죠. 고성희는 지은호에게 기회를 준다고 말하면서 실은 선행의 주인을 바꾸려 했습니다. 마음이 아니라 시스템, 개인이 아니라 브랜드의 이름으로요. 지은호가 자신의 소중한 것을 버리고 누군가를 챙긴 그 장면이야말로 고성희가 가장 두려워하는 구멍이었습니다. 그 구멍이 열리는 순간 온갖 소문과 약점이 흘러들어오고 통제가 무너진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았거든요. 그래서 조건을 꺼내들었습니다. 개인 계정 비공개, 사적 동선 노출 금지, 모든 기부와 선행은 프로젝트 명의로 통합. 표면은 친절했는데요. 속뜻은 단단했습니다. 내 울타리로 들어와. 그래야 안전하고 그래야 유용해. 지은호는 그 울타리를 한눈에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하지만 제 선은 제가 지킬게요. 말은 부드러웠는데 뜻은 분명했어요. 그때부터 두 사람의 관계는 한 발씩 움직일 때마다 서로의 발등을 살짝 밟는 긴장으로 바뀌었습니다. 고성희는 접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추천서, 인터뷰, 스폰서. 표면은 전부 기회였고 안쪽은 전부 끈이었어요. 끈의 반대쪽에 있는 매듭은 늘 고성희의 손에 묶여 있었습니다. 이 지점에서 고성희의 진짜 욕망이 더 또렷해집니다. 딸을 데려다가 멋진 사람 만들기와 딸을 이용해 더 큰 판을 만들기 사이에서요. 고성희는 두 방향을 동시에 잡으려 했습니다. 자신이 생모일 수도 있는 아이를 내 편으로 세워 보호의 명분을 얻고 동시에 그 아이의 선과 재능을 우리 집안의 이야기로 포장해 세력을 넓히는 계산이었죠. 그래서 언어가 이상하게 겹쳤습니다. 은호 씨 지키고 싶어요라는 말 뒤에 그러니까 제 방식대로 해요가 붙는 시기였고요. 지은호가 저는 제 이름으로 책임질게요라고 답할수록 고성희의 미소는 더 얇아졌습니다. 정순이는 이 공기를 가장 먼저 알아챘습니다. 어디서 배운 적도 없는 예감이었는데요. 엄마에게만 있는 촉 같은 거였죠. 그 사람 널 도와준대. 네. 그런데요, 조건이 좀 있어요. 조건 달린 도움은 대가가 따르지. 정순이의 말은 늘 짧았고 칼처럼 정확했습니다. 지은호는 대꾸를 삼켰지만 마음속에서 선이 두 개로 나뉘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엄마가 지켜온 선과 고성희가 그으려는 선. 어느 선이 더 길게 남을지 아직 판단 내리기 어려웠습니다. 여기에 삼각관계가 본격적으로 시동이 걸립니다. 박성재는 여전히 은호 씨라고 부르면서 다정한 존댓말로 거리를 지켰는데요. 그 거리가 이번엔 칭찬이 아니라 숙제가 됐습니다. 더 다가가면 경박해 보이고 더 물러나면 기회를 잃는 자리였거든요. 박성재는 그 경계를 알면서도 한 칸 더 들어가 보기로 합니다. 은호 씨, 이번 프리뷰 날은 제가 옆에 설게요. 스폰서들이 묻는 건 제가 맡고 은호 씨는 작품만 이야기해요. 괜찮죠? 요구가 아니라 제안이었고 존댓말이었지만 의지가 실려 있었어요. 그 말투 하나로 공기가 조금 달라졌습니다. 보이기만 하던 남자가 보이는 자리까지 직접 만들려는 쪽으로 움직였으니까요. 이지혁은 그 장면을 멀찍이서 보고 있었는데요. 질투가 가슴팍까지 올랐다가 스스로 눌렀습니다. 예전 같으면 은호야, 나랑 가자고 내뱉고 봤을 사람인데
이번에는 다르게 굴렸어요. 질투를 손으로 넘겼습니다. 전기 도면을 다시 열고 조명 레일 각도를 바꿨고 방수 건조 시간을 일정표에서 한 칸 더 늘렸습니다. 은호야, 오늘은 동선 리허설 먼저 하자. 인터뷰는 뒤로 미루고. 짧은 반말이었는데요. 끌고 가는 게 아니라 받아주는 톤이었습니다. 지은호는 그 변화가 말뿐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 자재가 늦었을 때 이지혁이 자기 돈으로 트럭을 잡아와 레일까지 달아놓고 내일 정산해서 맞추자라고만 하고 끝낸 사건을 잊을 수 없었거든요. 그 한 줄은 생색이 아니라 책임이었으니까요. 고성이는 이 두 남자의 속도를 아주 잘 보았습니다. 지혁은 감정이 깊고 성재는 구조가 빠르다. 이 한 줄의 판단이 나오는 순간 고성이의 설계도가 조금 수정됩니다. 지은호의 옆자리를 가려면 감정을 건드리는 사람과 구조를 제공하는 사람을 동시에 조절해야 하니까요. 그래서 고성이는 박성재에게는 같이 서라는 명분을, 이지혁에게는 조용히 뒤에 서라는 압박을 간접적으로 흘립니다. 스폰서 라인에서 나오는 질문지를 박성재에게 먼저 보내고 현장 안전수칙을 이지혁 팀에만 더 빡빡하게 적용하는 시기였어요. 직접적인 금지 대신 규정과 절차를 이용해 위치를 밀어버리는 방식이었습니다. 이런 와중에 출생의 비밀은 더 가까이 다가옵니다. 고성이가 보관해온 산부인과 기록은 단순한 종이가 아니었어요. 그날 밤 누가 아이를 데려갔는지, 누가 도장을 찍었는지, 누가 출생신고를 했는지, 이름이 지워진 칸들 사이에 이상한 일치가 너무 많았습니다. 지은호의 생년월일과 같은 날, 같은 병원에서 이름을 감춘 산모가 있었다는 사실, 기증서 사본에 적힌 연락처의 앞자리, 그리고 정순이가 그해 겨울에 갑자기 이사를 했다는 동네의 기록, 다 증거라고 부르기엔 모자라고, 다 우연이라고 넘기기엔 과했습니다. 고성이는 결심합니다. 검사를 하자. 증명으로 말하자. 하지만 동시에 속으로는 다른 문장을 덧붙입니다. 검사가 무너지면 서사를 만들자. 그래서 고성이의 접근이 한층 노골적으로 바뀝니다. 데려다가 멋진 사람을 만드는 건 이제 절반의 목표가 됩니다. 나머지 절반은 이용입니다. 지은호의 삶과 선행, 재능을 우리 집안의 이야기로 흡수해 재벌가의 이미지를 갈아 끼우는 도구로 쓰려는 거죠. 은호 씨, 우리 함께 장학재단을 만들어요. 이름은 간단하게 은호 프로젝트로. 대신 절차는 제 쪽에서 관리할게요. 달콤한 제안이지만 끝에는 끈이 달려 있었습니다. 끈의 회수권도 마감도 칼도 전부 고성의 손에 있었고요. 정순이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 사람, 널 데려다가 예쁘게 포장하고 싶을 거야. 그리고 그 포장에 자기 이름을 넣고 싶을 거야. 짧은 문장이었지만 지은호에겐 방패처럼 느껴졌습니다. 동시에 흔들렸어요. 혹시 정말로 생모라면? 그 질문이 지은호를 흔들었습니다. 만약 그 사람 손을 잡으면 내가 누군지 조금은 덜 외로울까? 외로움과 자존, 보호와 통제, 두 감정이 매 순간 서로를 끌어당겼다가 밀어냈습니다. 삼각관계는 이 빈틈을 파고듭니다. 박성재는 이번엔 가만히만 있지 않기로 합니다. 은호 씨, 프리뷰 끝나고 잠깐 같이 서요. 기자들 앞에서 질문이 들어오면 제가 받겠습니다. 은호 씨는 작품만 이야기해요. 다정한 존댓말이지만 분명한 선언이었죠. 지은호는 고맙습니다. 필요하면 부탁드릴게요라고 답했고 거절이 아니었습니다. 이지혁은 그 대화가 끝난 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창고로 내려가 도면 위에 빨간 펜으로 관객 동선이라는 네 글자를 굵게 적었습니다. 감정을 끌고 가는 대신 결과로 설득하려는 방식이었어요. 그리고 밤이 넘어갈 때까지 누구한테도 연락하지 않고 전기박스를 옮기고 안전 스위치 위치를 바꾸고 방수 코팅을 추가했습니다. 다음 날 고성이는 지은호에게 아주 조용한 메시지를 보냅니다. 오후에 잠깐 와요. 유전자 검사 동의서가 준비돼 있어요. 문장이 짧았고 감정은 비워져 있었지만 의미는 컸습니다.
지은호는 화면을 오래 보다가 핸드폰을 내려놓고 깊게 숨을 쉬었습니다. 선배, 오늘 일정 좀 바꾸면 안 될까요? 이지혁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은호야, 바꿔. 내가 먼저야. 단호한 반말이었지만 끌어당기는 힘이 아니라 밀어주는 힘으로 들렸습니다. 지은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고맙습니다. 다녀올게요. 검사실 앞에서 고성희는 미소를 보여줬습니다. 무서워하지 마요. 진실은 좋은 거예요. 지은호는 고개를 젓습니다. 진실이 항상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도 오늘은 확인하러 왔어요. 면봉 하나에 눌린 두 사람의 숨이 들쑥날쑥했는데요. 그 진실이 어떤 형태로 나오든 그날 이후의 삶이 되돌아가지 못할 거라는 걸 둘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 뒤에 고성희는 또 하나의 말을 얹습니다. 은호 씨,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제 옆에 있어요. 괜한 말이 돌면 곤란하니까. 보호의 언어로 포장된 통제. 지은호는 정면을 본 채로 짧게 대답합니다. 저는 제자리에서 일해요. 결과가 나오면 그때 이야기해요. 프리뷰 날이 다가오자 셋의 마음은 각자의 방식으로 흔들립니다. 박성재는 은호 씨, 오늘은 내가 차로 데려다 줄게요 라고 다시 제안합니다. 지은호는 괜찮아요. 걸을게요 라고 웃었습니다. 거절 같지만 완전한 거절은 아닌 답. 이지혁은 그 시간을 이용해 마지막 체크를 끝냅니다. 은호야, 전선 피복 다 보강했고 레일은 3m 추가. 누전 차단기 새로 달았어. 혹시 불편하면 지금 바꾸자. 지은호는 한 박자 쉬고 말합니다. 고마워요, 선배. 오늘은 일만 이야기해요. 말끝은 평평했지만 그 사이에 낀 고마움은 숨길 수 없었습니다. 프리뷰 직전 예고편이 던질 큰 덩어리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고성희가 기자단에게 슬쩍 흘린 한 줄, 은호 씨는 마음도 실력도 정말 닮았어요. 누구를 곧 알게 될 겁니다. 닮았다. 누구를? 이 두 단어가 제목처럼 떠오르며 출생의 비밀을 폭발 직전까지 끌어올립니다. 동시에 현장에선 다른 폭탄이 똑딱거립니다. 스폰서 테이블 위에 놓인 봉투 하나. 그날 밤 트럭은 2번 왔다. 누군가 보낸 익명의 사진과 문장이 박혀있고 흐릿한 로고가 구석을 더럽히고 있어요. 이지혁은 그 봉투를 열어보지 않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눈빛이 변했고 손이 정확히 움직였습니다. 은호야, 이건 끝나고 보자. 오늘은 내 무대야. 무대가 열리고 질문이 날아오고 셋의 말투가 서로 교차합니다. 은호 씨, 이 작업의 출발점은 어디였나요? 선배, 전기 쪽은 안전하게 정리됐나요? 은호야, 뒤쪽 동선은 괜찮아. 박성재의 존댓말, 지은호의 담백한 존댓말, 이지혁의 짧은 반말. 세 가지 리듬이 같은 공간에서 어긋나지 않고 흘러갑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이 날아옵니다. 혹시 가족분들이 오셨나요? 기자의 말에 멀리서 고성희가 미소를 올립니다. 정순이는 두 손을 꼭 쥐고 서 있었고요. 그 순간 지은호는 고개를 들어 딱 한 줄만 말합니다. 저는 오늘 제자리에서 서 있습니다. 박수 소리가 뒤늦게 붙었고 셋의 눈빛이 같은 지점에서 스치고 지나갑니다. 질투는 손으로, 보호는 선으로, 애정은 존중으로 바뀌어가는 길목이었습니다. 정리하자면 이번 예고의 판은 완전히 새로 깔렸습니다. 고성희는 딸일 수도 있는 사람을 포옹과 설계 사이에 세워두고 보호를 통제로 바꾸며 우리라는 단어로 끈을 묶습니다. 지은호는 저라는 한 글자로 맞받아치며 선과 이름, 책임의 주인을 분명히 합니다. 이지혁은 질투를 장비와 장부로 눌러 결과로 말하려 하고 박성재는 보이기만 하던 자리에서 함께 서는 자리를 실제로 만들려 합니다. 세 사람의 각기 다른 사랑 방식이 같은 순간에 부딪히고 출생의 비밀은 검사실 문과 스폰서 봉투 두 길로 동시에 달려옵니다. 충격은 준비됐고 폭발은 아직입니다. 다음은 단 하나의 질문으로 이어지겠죠. 누구의 이름으로 살 것인가? 그리고 그 답이 나오는 순간 고성희와 지은호의 관계는 보호인지 소유인지,
멋진 사람 만들기인지 이용하기인지 더 이상 애매하게 두지 못하게 될 거예요.